15화 바둑의 중반에 대해 알아보자. 여러분, 초반에 대한 내용은 모두 익숙해지셨나요? 일단 귀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어. 여러 가지 행마를 배우기는 했는데 언제 어떻게 두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어. 배운 내용을 곧바로 잘 쓰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번 바둑을 두어보면서 경험을 쌓아보세요. 어느 정도 초반을 배웠다고? 그럼 이제 중반을 배울 차례겠군. 미로야 안녕? 아, 맞다. 초반으로 바둑이 끝나는 게 아니었지. 귀와 변이 다 두어졌으니까 이제 중앙만 남았구나. 중반에는 초반에 차지한 귀와 변의 돌을 발판 삼아 내 집을 늘리거나 상대 집을 줄이게 된다. 초반에는 집을 짓기 쉽도록 일선과 가까운 상선 부근에서 행마를 하지만 중반에는 중앙 쪽으로 돌이 향하게 되지. 그때 자주 쓰이는 행마는 띠입니다. 띵! 우리 어떻게 폴짝폴짝 튀어? 띠이란 귀나 변에서 중앙 쪽으로 행마할 때를 말한다. 흑일은 한 칸 띠이고 백일은 두 칸 띠이 된다. 그런데 왜 뛰는 거야? 중앙은 네 곳이 모두 뚫려 있기 때문에 집으로 만들려면 귀나 변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특징이 있지. 그래서 중앙으로 뛰어서 벽을 만드는 것이지. 또 상대의 중앙에 들어가는 것도 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흑일로 뛰었는데 백이로 두면 흑삼으로 둬서 백이 중앙을 둘러싸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러면 같이 뛰어서 나도 중앙을 둘러싸야겠구나. 그런데 내가 중반을 설명할 때 싸움이 자주 일어난다고 했지. 초반에 공간을 잘 둘러싼 쪽은 자기 집을 만들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쪽은 조금 더 강력한 수가 필요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강력한 수라니? 쉽게 말해 이런 거지. 흑과 백이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초반에 흑은 꾸준히 달렸는데 백은 편하게 천천히 뛰었다면 어느새 차이가 벌어져 있겠지. 그러면 백은 흑을 따라잡기 위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는 거다. 아하, 초반에 잘 두어야 중반에도 무리하지 않고 둘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로가 초반을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 바둑이 크게 바뀐다고 한 거였구나. 그럼 그 다른 방법에는 뭐가 있어? 일단은 잠시 쉬었다가 넘어가지. 상대보다 초반을 불리하게 시작했는데도 따라잡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뭘지 궁금한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삭감부터 시작할까? 삭감, 뭔가 작아진다는 걸까? 어려운 느낌의 단어 같아. 삭감은 깎아서 줄인다는 뜻이다. 바둑에서는 상대의 집이 커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지. 쉽게 말해 상대가 둘러싼 집의 경계선 쪽, 즉 바깥에서 깎아내는 것이다. 삭감할 때는 내 돌과 연결하거나 도망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야 한다. 내가 불리하니까 상대가 집을 만들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구나. 바둑은 집이 많은 쪽이 이기는 거잖아? 그런데 왜 집을 만들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야? 집을 많이 만든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보다 집이 많으면 이기는 거지. 상대보다 집이 많아지려면 내 집을 늘릴 수도 있지만 상대 집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되지. 그러니까 집을 잘 둘러싸는 방법도 알아야 하지만 상대 집을 잘 줄이는 방법도 알아두어야 한다. 뭔가 초반에 생각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네. 그러게, 초반에는 빈 곳을 차지하는 것만 신경 쓰면 됐는데.
다 됐나? 그럼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하지. 바로 침투다. 침투는 상대 집을 없애버릴 목적으로 두는 수법이다. 삭감과 반대로 상대가 둘러싼 집, 즉 안쪽에서 시작하지. 그러면 상대의 돌이 많은 곳에 들어가는 거니까 위험하지 않아? 둘러싸인 기분이야. 그래서 침투한 돌은 약하고 반대로 둘러싼 쪽은 강하다. 약한 돌은 잡히기 쉽다는 뜻이지, 반대로 강한 돌은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이 침투 작전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생각나는 게 있나? 둘러싸였는데 잡히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아하, 분리된 두 집을 내고 살면 되잖아? 아, 그런 방법이 있었지. 로보가 잘못 가르치지는 않은 모양이군. 그 외에도 내 돌과 연결하거나 도망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상대가 둘러싼 집을 없애면서 내 돌도 잡히지 않으니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반대로 내가 가진 집이 많아지는 셈이지.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수법이기도 하다. 실패하면 내 돌이 전부 잡혀서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말이지. 상대가 둘러싼 곳에서 살면 짜릿하겠는걸? 뭔가 침투를 잘할 수 있는 비결 같은 건 없어? 알려줄 테니까 지금은 배운 삭감과 침투를 잘 기억해라. 침투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활 실력이다. 사활이란 돌을 살리거나 잡는 것을 가리킨다.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너희들도 이미 배운 것들이지. 사활에 대해 이미 배웠다고?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가장 간단한 사활로는 단수된 돌을 따내거나 살리는 것이 있지. 아하, 그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사활도 별로 어렵지 않겠는걸? 분리된 두 집을 내거나 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배웠잖아? 너희들이 배운 사활은 아주 간단한 수준의 것이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사활을 배우게 될 거다. 사활 실력이 늘면 내가 침투할 때는 물론 상대가 침투한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지. 먼저 사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가르쳐주지. 사활은 크게 수상전과 궁도 사활로 나눌 수 있다. 뭔가 또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네. 종반에서도 이런 단어들이 나올지 걱정이야. 먼저 수상전은 내 돌과 상대의 돌이 서로 끊겨서 싸우고 있을 때 상대의 돌을 먼저 따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상전에서는 활로의 개수를 수라고 표현하는데 연속으로 몇 번이나 두어야 상대 돌을 따낼 수 있는지를 가리키지. 활로랑 수는 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다르게 말하는 거야? 좋은 질문이군. 의미는 거의 비슷하지만 활로와 수는 달라질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이 흑세모의 활로는 몇 개지? 여기랑 여기 해서 두 개야. 그런데 수를 계산할 때는 다르게 계산한다. 상대가 억지로 활로를 줄이려고 할 때는 그 수를 응징한다는 것이지. 백이 흑세모를 따내려면 활로를 모두 메워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면 흑은 이 돌을 따낼 것이다. 결국 백이 이 흑을 따려면 이렇게 총 3번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 흑은 세 수를 갖고 있는 셈이지. 활로는 2개인데 수는 3수가 되는구나. 신기하다. 수가 활로보다 조금 더 어려운걸? 그래서 실력이 강해질수록 활로보다 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지지. 이번에는 궁도 사활이다. 궁도 사활은 분리된 두 집을 내거나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아, 로보한테 배웠던 거잖아. 이제는 집을 궁도라고 하는 거야?
궁도는 사활에서만 쓰는 단어다. 너희들이 배운 궁도는 상궁도라고 하지. 보통은 줄여서 상궁이라고 한다. 맞아. 저렇게 집을 넓히거나 분리시켰던 기억이 난다. 반대로 잡을 때는 집을 없애거나 가운데에 두곤 했지. 앞으로는 이보다 더 넓은 궁도에 대해서도 알아볼 테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헐, 그렇게 넓은 궁도도 있어? 저렇게 넓은데도 사활이 문제가 되는 거구나? 일단은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게 복습해놓도록 다음 시간에는 간단한 것부터 알아보겠다. 바둑 두는데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많네. 바둑판이 넓어져서 그런가 봐. 다음 시간에 또 보자.